네, 안녕하세요. 고정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2심에서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물어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통상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이 최소 2번 이상 하셨고 또는 첫 번째라 하더라도 인피나 물피 사고가 반드시 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합의를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많이 다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1심에서는 처음이라 하더라도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2회 또는 3회에 경미한 정도의 음주운전을 하셨다, 수치가 낮고 참족 자각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럴 때 집행유예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자, 한 번 더 여기에서 불복해가지고 한 번 더 2심에서 벌금형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 있습니다. 나는 뭐 벌금 내는 것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와가지고 그냥 1심에 만족할래, 이렇게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물론 저는 그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만, 의뢰인이 처한 사정에서 도저히 내가 벌금 못 내겠다, 집행유예 났다고 하시면 받아들이셔야죠. 그렇지만 집행유예는 무거운 벌이기 때문에, 왜? 시정을 선고받고 그걸 미뤄주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벌금형을 받자는 주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 어떤 큰 대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회사 취업 규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무원이라든지 교직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되면은 해고, 해직 또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임, 파면, 당연 퇴직되는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이분들한테는 1심에서 집행유예는 사실상의 사형송과 다름없는 거죠. 2심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유예가 무거우니까 2심에서 벌금형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주일 안에 항소해서 한번 2심으로 가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1심 집행유예 나오면 검사는 2심에서 항소는 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아야 된다고 검사가 이제 뭐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내만 항소하게 된다, 피고인만 항소하게 되면은 더 무거워질, 안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불이익변경금지라 원칙이라고 해서 법원에서는 항소한 자가 한 명 있을 경우에는 그 항소한 자에게 불이익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만, 나만 항소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판사가 1심 선고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미죄 본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검사도 항소했으면 올라갈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검사 항소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피고인만, 우리만 항소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릴 때 이제 항소에서 이제 바뀔 수가 있는가? 일단 첫 번째, 무거워지진 않는다. 무거워지지 않는다. 두 번째, 바뀔 수가 있는가? 그 바뀌려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1심과 2심에서 사정이 바뀌는 게 있어야 돼. 그대로라면 판사 1심 판결을 존중해. 2심에서 판사님 1심 판결 선고할 때는 이거였는데 2심에서 이런 사정들이 1부터 10까지 있네요. 이제 좀 바꿔주실래요? 라고 해야 돼. 어느 등에 있을까요? 피해자가 있었었는데 피해자 합의를 못했는데 피해자 합의를 했어. 그 다음에 또 이 뭐 차량을 처분 안 했는데 처분했어. 그 다음에 갑자기 1심, 2심 사이에 내 뭐 가족이 엄청나게 큰 병이 걸렸어. 지금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빠져 있었어. 아니면 또 아기가 태어났는데 좀 아파. 뭐 이런 어떤 안 좋은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이 합격을 했어.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아니에요,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결격사유라서 아예 안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 도중이면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합격 아니 합격할 수 있어. 1심, 2심 하는데 공무원 합격했는데. 이런 거. 이런 사정들. 변경이 있어요. 그러면 1심에 2심 사이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판사가 고려해봐가지고, 야, 지금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럼 반드시 이 사람을 실형 1심대로 유지해가지고 교도소에서 6개월, 1년 살려야 될 것이냐를 다시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어필이 된다면은 당연하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벌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정들을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사마다 다르겠죠. 한 개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넣어야 되겠고, 준비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졌던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넣어야 될 것이고요. 우발적인 사정들 같은 경우가 있으면 당연하게 넣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들. 예를 들면 뭐 혈중 알코올 상승이라든지 긴급 피난이라든지 대리운전기사가 길가에 그냥 대두고 가서 그냥 내가 했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경우라면은 또 무죄 주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또 무죄 주장 같은 것들을 해서 무죄가 인정된다면 이때는 그냥 무죄죠. 집행유예 벌금도 아니야.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당한다면은 그런 주장도 해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긴 있고요. 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가능성은 당연하게 열려 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한 30-40% 사이 또는 20-30% 사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1심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정들이라든지 주장들을 최대한 많이 해서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시면 상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